키키올릭입니다. 키키올릭의 최애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알카라스가 호주 오픈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저에게는 충격이었는데요. 하지만 알카라스에게는 충격이지만 즈베레프에게는 완벽한 부활이었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방금 전 심야에 마무리된 알카라스와 즈베레프의 호주 오픈 남자 단식 8강전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고요. 이것이 향후 호주 오픈은 물론이고 한 시즌 전체 판도에 미칠 영향까지 살짝 건드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둘의 상대 전적을 보셔야 합니다. 4승 3패로 즈베레프가 앞서 있었죠. 가장 최근 맞대결 ATP 파이널에서도 즈베레프가 이겼습니다. 인도어 하드코트였죠. 다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알카라스의 승리를 예상한 배경에는 바로 직전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에서 알카라스가 3대0 완승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그때 즈베레프의 인터뷰에 따르면 엄청 지쳐 있었다. 이번에 만나면 다른 경기를 할 것이다 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본 장면, 데자뷰였는데요. 시계를 2년 전으로 돌려보죠. 롤랑가로스 8강에서 이 둘이 맞붙었는데 바로 직전 대결인 마드리드 마스터스 결승전에서 즈베레프는 알카라스한테 2대0으로 일방적 완패를 당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당시 즈베레프는 4강전 경기가 밤 늦게 끝나면서 리커버리를 제대로 못해서 패했다고 변명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몇 주 뒤 롤랑가로스 8강전에서는 즈베레프가 알카라스를 완전히 압도하면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번 경기 패턴 자체도 비슷하다면 비슷했습니다. 즈베레프가 먼저 파워를 앞세워서 압도하면서 2대0으로 앞서갔고 3세트를 내준 다음에 다시 4세트를 따내서 3대1로 이겼습니다. 자, 즈베레프의 2022년 롤랑가로스 경기력 가히 엄청났죠. 4강에서 클레이 나달을 상대로 1, 2세트를 거의 이길 뻔했으니까요. 자, 1세트 타이브레이크 6대2에서 엎어지긴 했지만 당시 즈베레프의 경기력은 롤랑가로스 우승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때 그 불의의 발목 접지르기 사고를 당하면서 즈베레프는 기나긴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의 경기력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세계 랭킹 1위와 그랜드슬램 우승도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드디어 이번 호주 오픈에서 즈베레프의 경기력이 그 수준에 마침내 도달한 것 같습니다. 자, 즈베레프 서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세트 경기에서 85%의 첫 서브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자, 알카라스를 완전히 박살냈던 1, 2세트 성공률은 90%에 육박했죠. 시속 210km를 넘나드는 초강력 첫 서브를 90% 이상 꽂아넣는 선수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러면 아무리 리턴이 좋은 알카라스도 기회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죠. 자, 즈베레프의 서브 전략은요, 다른 선수들과 뚜렷한 차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에이스를 포기하더라도, 코스가 다소 밋밋하더라도 성공률을 보고 가는 겁니다. 자, 이번 경기 비정상적으로 85%의 서브 성공률을 보이긴 했지만 다른 경기에서도요, 평균적으로 즈베레프는 70% 이상을 넘기는 첫 서브 성공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T존이나 와이드의 모서리로 구석으로 서브를 넣는 정교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서브는 조코비치나 페더러가 쓰는 방법이죠. 그보다는 강력한 파워를 실어서 때리되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에이스 숫자는 적어지더라도 언리턴드 서브나 받더라도 속도와 파워 때문에 리턴이 짧아지는 찬스볼을 3구에서 얻게 됩니다. 알카라스와의 8강전에서 즈베레프의 이 서브 전략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그렇다고 즈베레프가 서브 원툴이냐? 결코 아니죠. 자, 오늘 즈베레프가 알카라스와 그라운드 스트레이크 대결에서 밀리기는커녕 압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죠. 비결은 역시 투어 최고 레벨의 백핸드 크로스샷에 있었습니다. 자, 알카라스는 즈베레프의 상대적 구멍이라고 볼 수 있는 포핸드 쪽으로 집중 공략하는 샷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즈베레프의 이 포핸드가 또 아주 탄탄했습니다. 특히 알카라스가 맘먹고 즈베레프의 포핸드 쪽으로 어프로치 샷을 치고 들어가면 엄청난 헤드 스피드를 앞세운 포핸드 패싱샷으로 알카라스를 좌절시켰습니다. 자, 알카라스 코칭 스태프의 전략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었죠. 자, 약점인 즈베레프 포핸드를 집중 공략했는데 거기서 강력한 반격이 나와버리니 랠리 대결에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드롭샷을 남발하다가 자멸해버리는 그런 패턴이 1, 2세트에 특히 반복됐습니다. 자, 알카라스는요, 리듬을 타는 선수인데 오늘 즈베레프의 서브와 스트로크 양쪽에 기세가 눌리다 보니까 거의 3세트 중반까지 경기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래도 알카라스가 3세트 서빙 포더 매치 상황을 뒤집어버리고 타이브레이크에서 신들린 샷으로 멜버른 관중들을 열광에 빠뜨린 그 장면. 자, 우리가 왜 알카라스라는 20살 스타를 주목하는지 제대로 보여준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알카라스는 지난 US 오픈 4강 메드베데프전과 마찬가지로요. 경기가 초반 자신이 의도했던 게임 플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멘털이 쉽게 무너져버린 약점을 또 드러냈습니다. 자, 지난 US 오픈 때도요. 메드베데프의 딥 리턴 전략에 대해서 서브 앤 발리, 드롭샷 등을 시도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대회 알카라스는 사실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경기력에서도 최상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패배였다고 분석이 됩니다. 자, 즈베레프는 메이저 대회에서 이제서야 처음으로 톱10 선수를 꺾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경기력에 약점이 많았고 운도 따라주지 않았던 즈베레프였는데 자, 이번 대회 즈베레프의 8강 경기력이 그대로 이어지면 결승 진출, 나아가 첫 메이저 우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4강 상대가 자신의 천적에 가까운 메드베데프고 결승에서는 끝판왕 조코비치가 기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호주 오픈 우승권에 굉장히 접근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20대 중반을 이제 넘어선 즈베레프가 향후 남자 테니스 패권 다툼에 제대로 뛰어든 선언적인 경기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즈베레프는 클레이 마스터스를 2번 우승했고요. 롤랑 가로스에서 4강이 오를 정도로 모든 코트 표면에서 두루 강한 선수입니다. 고질적 약점으로 지적된 세컨 서브의 불안함, 그리고 공격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포핸드가 비약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즈베레프가 이런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조코비치의 아성에 도전할 또 한 명의 도전자, 컨텐터로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걱정되는 건요. 알카라스전에서 발목을 다시 약간 다친 것 같거든요. 4강 메드베데프와 아주 터프한 준결승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잘 뛰어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이제 남자 단식은 하루 쉬고 금요일에 준결승전 2경기를 모두 치르는데요. 프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 감기가 안 났네요.